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아크인베스트의 샘 코러스가 분석한 배터리데이 1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총 2편으로 나누어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터리데이는 망했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것이 안 나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주는 그런 기대감을 전부 제외하고 정말 배터리데이의 내용만 본다고 한다면 정말 망했나? 라는 생각을 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 2편 모두 확인하신 뒤에 배터리데이가 어땠는지 재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ARK 인베스트의 샘 코러스가 바라본 배터리데이의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이분의 트위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이분이 트윗에 올린 내용을 단순히 해석해보고 나아가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400마일 레인지에 25,000달러 전기차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달성한다면 우리의 계획보다 3년 앞선다고 말합니다. 배터리는 보통 자동차 가격의 최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25,000달러 자동차라고 한다면 배터리 가격은 20%로 계산하여 약 5,000달러를 사용합니다. 56%의 비용 절감이 달러당 킬로와트아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대략 킬로와트아워당 56달러가 들고 5,000달러에서 56달러를 나누면 결국 90킬로와트아워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킬로와트아워당 4.5마일을 갈 수 있으니 90킬로와트아워면 405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킬로와트아워당 56%의 비용 절감은 배터리데이 때 나온 자료입니다. 56%의 비용 절감을 무조건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형님이 말하는 건 정말 비용 절감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은 셀 크기 변화, 양극재 개선, 음극재 개선, 셀 인테그레이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무조건 405마일 주행거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틀린 말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배터리데이는 단순히 달러당 킬로와트아워의 가격을 줄인 것만 아닙니다. 드라이브 퍼포먼스 역시 향상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 킬로와트아워의 비용 절감과 54%의 레인지 증가로 인해 어쩌면 4.5마일당 킬로와트아워도 보수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 표에 나온 수치들을 보면 예전 버전과 이번에 새로 발표한 기준을 보면 배터리가 확실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고 달러당 마일이 훨씬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강조드린 점으로 탭 리스 디자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탭 리스 디자인으로 설계하게 되면 공정이 간단해지며 열 관리에 유리하며 각형 배터리의 종식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탭을 통해서 전자가 차례대로 나가서 열이 더 발생하였는데 탭 리스 방식으로 진행하면 출구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어 열 관리가 쉬워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비행기를 들었는데 내 좌석이 50F면 비교적 뒤쪽에 위치해서 그 사람이 비행기 문 밖으로 나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배터리 셀에 열이 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탭 리스가 되면 비행기 문이 없어지고 어디로든지 나갈 수 있어 50F에 앉은 사람이어도 기다림 없이 바로 나갈 수 있어 열 발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6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탭 리스가 되면 비행기의 문이 하나가 아니라 각 열마다 즉 좌석마다 문이 생기게 되고 이전 구조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열 발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과 방전이 굉장히 빠르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면 열 관리도 좋고 충전도 빠른데 그만큼 방전도 빠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혹시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지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탭 리스 방식이 되면 제조 공정이 훨씬 간단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탭 부분을 생산할 때 잠시 멈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탭 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중단 없이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탭이 있는 배터리 셀과 없는 것을 비교하자면 동일한 시간 대비 더 많은 배터리 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셀은 파우치 각형 배터리의 종식 선언입니다. 각형 배터리 셀은 장점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팩을 만들 때 연결하기가 쉽고 모듈로 만들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새로운 셀은 셀 자체가 이미 크기 때문에 배터리 팩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각형 배터리의 장점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탭리스가 각형보다 생산하는 데 빠르고 각형 배터리가 있는 장점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각형 배터리를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답은 이미 된 것 같습니다. 탭리스 배터리와는 다르게 각형 파우치 배터리는 연속적인 제조 공정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탭리스보다는 생산에 있어서 조금 더 대량 생산하는 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는 몇 년까지 세상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가입니다. 모델 S로 시작하여 배터리 데이가 마지막 단계라고 말합니다. 2010년에 테슬라가 모델 S를 내기 전까지 배터리 가격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다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인지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 S가 출시되기 이전까지 배터리 가격이 계속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05년 이전보다는 많이 감소했지만은 비교적 그 몇 년 사이를 보면은 배터리 가격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S가 출시된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배터리 가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델 S가 나왔을 때도 그 당시 배터리 가격은 상당히 비싼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모델 S를 발표한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수치의 변화가 이번 배터리 데이 때 한 번 더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프라이스 패리티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엄청나게 가격이 내려갔는데 이러한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표를 보면 테슬라가 전과 후에 전기차 기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에서의 병목은 이제 배터리 셀 제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제조 공정을 키우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회사가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마음먹으면 테슬라는 빠르게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회사들은 전기차 제조를 키울 수도 없고 혹시 키우더라도 큰 위협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제조 공정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자체 배터리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는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그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장표 중 하나로 생각하는데 기가와트 아워당 투자액이 75% 감소하고 면적이 10분의 1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훨씬 더 적은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이 훨씬 간단해지고 효율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많은 언론사에서 생각보다 안 좋은 기사를 많이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100만 마일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엄청나게 큰 것들을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배터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술입니다. 단기간에 발전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 데이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기자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 안 한 걸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 기자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런 악의적인 기사에 빠져서 배터리 데이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더 많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물론 간혹 좋은 기사도 많이 보이곤 합니다. 주린이 가족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실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리뷰한 거라 요약할 내용도 크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저는 배터리 데이 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큰 것을 기대하고 보신 분이 많을 테니까요. 저는 일론의 트윗 때문에 신기술이 발표된 줄 알았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시 배터리데이의 내용들을 고민해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테슬라를 좋아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질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배터리데이를 너무 좋게 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분석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보시고 직접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편을 찍었고 2편은 또 빠른 시일 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